자, 안녕하세요. 샤또 마고입니다. 오랜만에 또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이제 KBK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쵸? 한 달 정도 남은 상태, 그리고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쟁 팁, 그러니까 전투에 대한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시리스 리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뭐 시간이 뭐 걸리더라도 몇 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우신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지껏 그리고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계정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짧은 시간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좀 부디 끝까지 봐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본인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한 명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나눌 내용은 전투의 기본하고 전투의 활용에 대해서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PPT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려고 했는데 그냥 뭐 글 쓰는 게 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대본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두서없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투의 기본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집결 참여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쓰는 이유는 집결 사령관을 보고 집결을 참여에 대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도 시켜드릴 겸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성이 25레벨, 그러니까 시청 말고 성이 25레벨 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직결 부대 인원이 200만 부대를 직결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주로 해가지고 이제 직결을 걸게 될 텐데, 보통 이제 뭐 상대 진영이라던가 뭐 오시리스 리그에도 직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저께 오시리스 리그에도 직결 실수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아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령관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어떤 사령관일 때는 어떤 그 부대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직결의 기본은 군사력이 나오나?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부대들에 대한 버프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마가 139%, 그 다음에 공격력에 대한 거죠. 군병이 128%, 공성이 뭐 125%, 이런 식으로 방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명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결 사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버프들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종만 맞춰주면은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은 또 그것과 함께 자기 버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방법과 이렇게 부대를 설정할 때 여기 보면 상세라고 있습니다. 상세. 그래서 사령관, 부사령관이 상세를 누르면은 이렇게 버프가 나오는구나. 자, 지금 보면 기마병 유닛 공격력이 178.5%인데 뭐 다른 애로 바꿨단 말이에요. 기마병 공격력으로 보자고요. 기마병 공격력 144%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종이냐 따라, 그러니까 사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참여해야 되는 부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1번으로 마련했고요. 우선 많은 직결에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니발이죠. 한니발은 이제 VIP 14가 되면은 각성이 되는 사령관 중에 하나인데, 한니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리더십의 그 병종입니다. 리더십 병종은 세 가지가 섞여도 무방하다. 이것과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종합이라고 있죠.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사령관들은 리더십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종합 사령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리더십 사령관, 그다음 종합 사령관, 그리고 지원 사령관 있죠. 지원 사령관. 지원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병종을 섞어도 상관없겠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오더를 내리시는 분들이 뭐 어떤 병력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실 텐데, 비교적 한니발이 사령관이거나 뭐 혹은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뭐 부디카 같은 종합 사령관이 그 사령관이거나, 카이사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설플레도 마찬가지다. 리더십 사령관이 이제 사령관으로 포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병종을 섞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야만의 도시라던가 그리고 빠르게 공격해야 되는 그 집결일 때는 보통 미나조조가 들어갈 때가 많죠. 미나조조가 활용되는데, 미나조조 같은 경우는 기마병 유닛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저께 보니까 미나조조 집결에 보병을 넣었어. 그러면은 버프가 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종을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뭐 자기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 얘네가 어떤 병종이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 요즘 뭐 떠오르는 대세죠. 자, 마르텔 주사령관에 그 다음에 이성계가 구사령관일 때는 마르텔은 보병이고 이성계는 궁병이다 할 때는 뭘 넣어야 되냐? 그럴 때는 주사령관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령관이 마르텔이면 마르텔을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특성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병 유닛의 특성을 주사령관일 때는 이제 받게 되고, 만약에 이성계가 주사령관일 때는 이성계 주사령관이 궁병의 특성들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접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집결이 걸리면 사령관 딱딱 보고 초상화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발 신경 써달라. 왜냐면 이 부대가 약해지는 거는 뭐 자기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피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떤 순간에도 한 번씩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1번 주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2번, 이제 2번 주제는 버블과 순간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기 걸 잘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 창고에 좀 쌓이실 거예요. 얼만큼 자, 지금 저 같은 경우 60개 정도 있는데 뭐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간이동 같은 경우도 순간이동은 꽤 많죠. 한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누군가 나의 성을 침략할 때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1539 서버에서 할 때랑 지금 보시면 68이라고 되어 있는 잃어버린 왕국에서랑 룰이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저의 위치는 깃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깃발 범위 안에 있는 성은 상대편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깃발이 터졌어. 이 깃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여기에 멀쩡하게 있었는데 잠을 잤어. 그럴 때는 반드시 버블을 켜두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후방으로, 지금 만약에 여기가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분홍색 가까이 있잖아요. 물론 적은 아니지만 동맹군이지만 최전방에 있다가 나 자야 돼. 그러면은 아끼지 말고 후방으로 넘어가라. 후방으로. 그런데 이거는 다시 전방으로 오려면 아이템을 2개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죠? 버블을 써라. 하루에 8시간 이상 안 자잖아요. 보통 이제 게임하는 개돼지들이라면 뭐 1시간 채 남짓 안 자지 않습니까? 계속 일어나서 행동력 찰 때마다 야만인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짧게 잔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잘 때는 안전하게 버블을 씌워놔라. 특히 전방에 있는 부대들일수록 막 갈려가지고 접히지 마시고 제발 아끼지 말고 쓰세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뭐 역참에서도 자주 파는데, 역참 지금 아줌마 떠있죠? 역참에 지금은 안 파는데, 그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안 팔아요. 안 파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건 사줘야겠죠. 네, 다 사주고 우선은 네, 다 사줘요. 우선 이런 거 다 사줘야 되죠. 네, 돌은 안 사요.
자, 어쨌든 이런 거 나올 때 사야 되고, 만약에 비었는데 역참해도 안 뜬다 그러면 상점에 가셔서 여기 보면은 기타 아니다, 뭐 있냐, 어디 있냐, 헬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버프에 가면은 여기 방어막이 있습니다. 500루비. 우리 연맹들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이벤트 같은 거 뭐 하고 그 상자 같은 거 까지면 500루비는 벌잖아요. 그리고 1일 특가에서도, 1일 특가가 아니고 그 월정액 같은 거에서도 650 루비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거 하나 사는 거 여러분들의 계정을 지킬 수 있다. 무과금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접어야 되잖아요. 꼭 준비를 해 놓으셔라. 꼭 잘 때. 스르륵 잠들 때 말고. 스르륵 잠들 때도 제발 이거 켜놔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빠른 이동 방법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빠른 이동 방법. 뭐가 빠른 이동 방법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맹에 보면은 기술로, 여기 보면은 신속 행군이라고 있습니다. 신속 행군 읽어보면은 연맹 영토 내 타깃을 향해 행군 시 부대 행군 속도가 증가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것도 했죠. 우리 6까지 했는데, 어쨌든 연맹 영토 내 타깃을 향해 행군 시 부대 행군 속도가 또 추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아무 부대나 꺼내봅시다. 자,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 자, 진라면님네 성으로, 너무 가깝다. 좀 먼 성으로. 자, 정감수님네 성으로 가는 겁니다. 정감수님네 성으로. 자, 근데 정감수님네 성으로 그러니까 찍었어요. 그럼 이 부대가 3분 34초가 걸립니다. 그쵸? 보셨죠? 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다시 3분 34초가 걸리는데, 정감수님이 이사를 안 가셨단 말이에요. 이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감수님네 집 앞인 땅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땅으로 찍었을 때 3분 11초 걸렸죠. 자, 보세요. 무슨 차이냐면, 어떤 차이냐면요, 쉽게 설명해서, 자, 더 먼 데를 한번 보죠. 자, 여기라고 치자. 드라마틱한. 자, 듀렉스님네, 우리가 아까 버블 그 방울 씌우는 거 얘기했는데 적당한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분한테 이제 보내는데, 이 친구가 갈 때, 미나모토 부대가 갈 때, 아이고, 얼마나 걸렸어? 6분 13초가 걸렸어요. 6분 13초. 이거 먹어야 돼. 네, 우선 먹었고요. 잠깐만요. 자, 6분 13초가 걸렸는데 다시 듀렉스님을 찾자고요. 듀렉스님 여기였죠? 아니 잠깐만. 네, 여기였죠. 혜진이님. 아니, 듀렉스님이 어쨌든요. 6분 13초였어요. 근데 자, 여기로 갑니다. 이 친구들 얼마나 걸릴까요? 네, 7분 8초 걸리죠. 자, 다시 한번 듀렉스님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듀렉스님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듀렉스님 어디 있지? 자, 여기 있구나. 자, 여기로 다시 출발해 볼게요. 얼마나 걸리느냐? 6분 13초 걸리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병력을 이동할 때,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직선이 가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영토로 간 다음에 이동하는 게 더 빠릅니다. 물론 가까우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멀면 멀수록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여기 지금 뭐 29레벨, 35레벨, 31레벨 야만이 이쪽 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금방금방 수혈할 수 있겠죠. 수혈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 멀리 있어. 저 멀리 있는데 난 텔레포트가 없어. 그리고 루비도 없네. 근데 참여하고 싶어. 기어 들어와야 될 때 그냥 적의 병력을 찍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토, 이 전장과 이 전장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영토를 찍고 와서 다시 참여하는 게 더 빠르다. 왜 그러냐? 아까 연맹 스킬 신속 행군 때문입니다. 연맹 영토 내 타깃을 향해 행군 시 부대 행군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 원조죠. 이거는 두말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죠. 늦은 밤에 그 연맹 톡방에다가 10분 싸운 다음에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금화랑 뭐 돌이랑 나무 쌀 모두 다 1대1 대 1대1이라면은 한 1억 5천 정도 쓴 것 같고, 금화가 한 2.5배 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면 2억 이상 썼다. 보셨죠? 10분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병력이,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가 약 한 뭐 대략적으로 한 450만 정도 되죠. 450만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은 이것보다 병력이 적지 않습니까? 병력이 적을 텐데, 이 병력 적은데 치료 가속도 부족해지고, 치료도 눌렀는데 가속이 없기 때문에 난 병력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자원은 남아 돌아요. 어디 남아 돌죠? 여기는 없더라도 여기에 도시락으로 남아 돌잖아요, 여러분들. 이 도시락으로 남아 돌 때 이것을 어떻게 한다? OT를 활용하거나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원 원조를 해야 이 전투가 내가 숨어 있는 곳까지 오지 않는다. 내 병력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원을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원조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금으로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한때 뭐 공카에 말 많았잖아요. 무슨 뭐 원조 뭐 상납판에 뭐 걔네들이 바보잖아요, 그쵸? 지금 그 원조 안 받는 연맹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병력이 3T, 4T, 뭐 3T는 아무도 없을 거고 4T 병력 운용하시면은 금이 좀 남으실 겁니다. 근데 5T부터는 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금아 많이 좀 지원해달라, 요 말을 하면서 전투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이제 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활용은 막 그림판에 막 그리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영상 여기서 자르고 17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두 번째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부디 곱씹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영상에서 바로 찾아뵐 테니까 이거 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뵐게요.